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군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군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 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변질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쪽에 있는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한두 가지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민적인 슬픔을 자아냈던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로 이어졌던 게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까지 보수 정부일 때만, 그쵸?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무슨 태평성대고 문재인이가 무슨 하나님이라 가지고 아무런 5년 동안 국가적인 그런 재난이나 이런 사고 같은 게 없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무슨 사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악의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더 그냥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쥐 죽은 듯이 조용했죠. 왜? 항상 대한민국에서 안타까운 사고, 안타까운 사건이 정치적으로 변모가 되는 거는 보수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선동을 하는 게 민주당 그 인간들이니까. 이번에 있었던 그 훈련병 얼차려 이 지금 사망 사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 부모님의 그 심정이 제가 이게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받는 도중에 훈련도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차려를 통해 가지고 근육이 녹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유 세상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사고가 벌써부터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바로 최상병 사건과 같이 묶어가지고 이거를 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차려 훈련병 연결식 날 술 타령. 수재 지원 해병 사만 사건 수사 방해라고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글을 이제 써놨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30일 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주 한 잔을 들이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30일 날 이제 그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국민의힘의 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22대 이제 그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을 모아놓고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워크숍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모진이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맥주를 이제 들이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아쉽다라고 봐요. 굳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지금 이제 그 얼차려 이 사망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게 2030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슈가 심했었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중대장이 여군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젠더 이슈랑 또 엮여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게 핫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식 당일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언론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건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맥주가 이렇게 언급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쉽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니고 패배를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아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이 훈련병 연결식 날 술타령 보수가 맞나 이렇게 이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군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이슈는 보수에서 조금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수가 맞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 대표는 애당초 뭐예요? 아니 좌파입니까? 이거 무슨 우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정체가? 완전히 그냥 어쩔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은 존경한다고 알았더니 진짜인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이거 진보 같지도 않고 좌파 같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 선동가
포퓰리스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에서 보수가 맞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기가 막힐 노릇이고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지금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지금 훈련병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한 톨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한 톨만큼의 관심은 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말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 심지어 자기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훈련병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반응은 정말 가식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기 씨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는 글자 그대로 자기 평생을 성남시를 위해서 바쳤고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김문기 씨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이제 극단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극단 선택을 했던 김문기 씨, 평생을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김문기 씨에 대해 가지고 혹여나 이 사건이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을 불거낼 수 있는 대장동이 더 뭔가 초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염두에 의해 가지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재명이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발뺌하는 수준이었습니까? 김문기 씨에 대한 발인 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문을 했습니까? 조의를 표했습니까? 아니죠. 산타 복장을 입고 춤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김문기 씨 아들의 눈물겨운 얘기 아니었습니까? 당시 김문기 씨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저는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는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이재명 대표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께서 TV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문기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동이 처음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그런 어떤 업적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공익 환수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환수된 금액을 부풀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기소가 됐었을 때 무죄를 받아내는데 가장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문기 씨입니다. 김문기 씨가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고 자료까지 만들어줘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았었거든요. 대장동 이후에 또 대선 기간 동안에 터졌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도움을 또 주고 자료 같은 거를 만드는데 대선 캠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자료를 만드는데 김문기 씨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에게 따르면은. 그런데 그 김문기 씨를 이재명은 그냥 모른다. 발인 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산타클로스 복장이나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문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경기도지사일 때까지 이재명을 보필했었던 사람 바로 누굽니까? 전영수 씨 기억나시죠? 그렇죠?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씨 또한 마찬가지로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영수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날 아침에 그날 다음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전영수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영수 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오후 일정 또한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었죠. 그랬다가 입장이 싹 바뀌게 돼가지고 오후 일정을 싹 다 취소하고 병원으로 뛰쳐갔었는데 그렇게 싹 입장을 바꿨던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뭐냐? 전현수 씨의 유서였어요.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그 유서가 공개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1시 오후 일정이 다 있었다. 그거 강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1시에 갑자기 조문하겠다라는 식으로 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죠. 왜 일방적이었습니까? 오후 1시에 조문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 6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7시 40분이 되고 나서야 조문하러 빈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왜 도대체 이재명은 6시간 40분 가까이나 못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당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였습니까? 빈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빈소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왜 6시간 40분 동안 못 들어갔던 거예요? 가족들이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6시간 40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빈소에 들어가가지고 조문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이제 비서실장 유족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전영수 씨 유족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조문 거부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안 올 사람이냐, 거부한다라고 안 올 사람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시간 40분이 지나고 나서야 받아줬던 겁니다. 왜 도대체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잡아떼고 전영수 씨에 대해서는 6시간 40분 가까이나 기다려가지고 어거지로 그렇게 조문까지 했었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유서까지 남겨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재명을 정면으로 저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게 신경이 쓰이고 그게 혹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까 두려워가지고 당시 유서에 전문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내용이 적혀 있지는 모르지만 혹여나 거기에 또 다른 자기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봐 부랴부랴 유족들을 또 챙기는 척하기 위해 가지고 6시간 40분 가까이나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가 자기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가 글쎄요, 훈련병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진심 어린 관심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 이재명 대표가 이 훈련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는 아들의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라고 했던 그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